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들의 구인 마케팅을 후려가고자 합니다. 요즘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는 스타트업 혹은 유니콘이라고 자신을 칭합니다. 스타트업들이 링크드인으로 쓴 홍보물을 많이 보셨겠죠. 얼핏 보면 이 세상의 힙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세상 자유로운 목장으로 노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천국에서 돈 버는 것처럼 행복해 보여요. 요즘은 줌으로 우르르 모여서 온라인 회식하는 스크린샷도 있습니다. 노션 페이지 구인글에는 로켓 같은 이모지를 남발합니다. 성장하는 회사이다. 로켓에 올라타라. 수평적인 문화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다.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쓰는 걸까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찌라시에 낚여 괴상한 스타트업에 출근하면 인생을 조집니다. 스타트업이란 어휘 안에는 모든 중소부터 중견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겉회사도 있고 진짜 별로의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회사도 그렇지 않은 회사도 똑같이 노션 속 머저리 이모지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엔 구분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오기 위해 수시 6군데에 집어넣으며 쓴 자소서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대기업들과 IT 공룡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쓴 자기소개서를 기억하십니까? 솔직히 왜 지원했습니까? 대학교는 고졸보단 학사절이 꿀빨 수 있으니 지원했습니다. 또 남들도 다 가니까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은 돈 많이 준다길래 지원했습니다. 또 남들도 다 넣는데 나만 안 넣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드니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엔 그렇게 솔직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실상 진실보다 거짓된 표현이 많은 소설로 묘사했습니다. 열정, 성실 등의 간신배 표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보면 대기업 월급쟁이로 지원해 아까운 인생을 썩히기보다는 정계에 입문하여 한국을 밝힐 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구인 홍보물은 우리가 진 자기소개서 사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좀 더 전문적이고 세련되게 포장하여 회사를 내보입니다. 회사들은 수평적 문화, 성장, 자율과 책임, 팀으로 일한다 등의 말로 구직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말에는 영혼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죄다 필터링하면서 읽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구인 구직 시장을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인과 구직 중 어느 쪽이 더 자기를 쌈박하게 표장하여 상대방을 털어먹을 수 있는지 겨루는 일종의 포커 게임입니다. 스타트업의 홍보물에서 개발자들이 속기 쉬운 사기 키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로켓 성장,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 즐겁게 일한다입니다. 이 세 키워드를 저는 3대 악으로 뽑습니다. 이 키워드가 얼마나 허망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로켓처럼 성장한다는 내용에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로켓까지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많습니다. 그거 대단합니다. 금메달을 딴 올림픽 국가대표만큼 대단합니다. 올림픽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켓처럼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입사한다고 내 삶이 바뀌는 것 또한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성장한다고 나도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장 대신 좀 더 늙고 지쳐 나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입사한 스타트업이 떡상한다고 해도 내가 가져갈 몫은 없습니다. 성장한 스타트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리스크를 지고 창립하는 경영진이 가져갑니다. 우리는 스타트업과 결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전 직장이 전설을 일으켜서 내가 그곳의 산증이 되었다고 해도 아무도 값을 안 쳐줍니다. 회사가 성장한 건 경영자 덕이지 개발자 덕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제밥은 없습니다.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어떤 개발을 했느냐를 쳐줍니다. 그렇게 어떤 개발을 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혁신적인 기술과 세상을 바꾸는 참신한 서비스라는 내용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회사의 기술적 혁신과 서비스적 참신함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홍보 내용을 얼핏 살펴보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로 무장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면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아무리 참신한 서비스여도 기술적으로는 일반적인 게시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이 하는 일을 말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타닥거리며 게시판 코드를 복사하고 붙여넣습니다. 대학생 시절 과제만큼 비슷한 짜증나고 반복적인 코드만 딱딱 찍어냅니다. 카톡으로 일하기 싫다는 당연한 소리나 종일하며 노닥거립니다. 옥상에서 담배나 커피 빨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사고들끼리 언제 이직하냐고 서로 떠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1, 2년 낭비가 일상입니다. 참신한 기획은 개발자 영역이 아닙니다. 참신한 기획을 하는 것은 창업자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개발자는 서비스 설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시판을 만들 뿐입니다. 서비스가 아무리 참신해도 개발은 지루합니다. 서비스가 참신해도 외적인 기술이 화려해 보여도 이런 요소에 낚여 입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일하는 수평적인 문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재택근무를 제외한 휴직성 복지를 고려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자율휴가나 유연근무를 주요 복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성 복지는 익스트라마나 합니다.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쉴 틈이 없습니다. 회의는 늘어져 내 퇴근 시간을 늦춥니다. 대표가 결정을 번복하면
배포 직전이라도 개발을 전면 수정하여 내보내야 합니다. QA에 발견된 버그를 고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기도 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매일 앱 심사를 거절합니다. 금요일날 배포한 서비스는 토요일에 결제 오류가 납니다. 애초에 작은 회사에서 적은 인력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 굉장히 바쁩니다. 연차 내고 쉴 시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성장, 참신한 서비스, 즐겁게 일하는 것 말고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어떤 기준에 맞춰 회사를 선택할지 결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스타트업에 다니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받는 급여는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적게는 최저임금 아슬아슬하게 넘는 금액도 가능합니다. 많게는 통장에 아름답게 찍히는 거액도 가능합니다. 받는 돈은 얼마나 기업들에게 자산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사기를 쳐서 합격하는 데에 달렸습니다. 개발자가 입사한다고 해서 세상을 바꾸는 무언가 대단한 걸 개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에 걸맞는 봉급을 받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콩고물 하나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회사가 쫄딱 망해도 받기로 한 월급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다니면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며 말아먹은 인성과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 회사를 다니면서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씩씩거리며 싸웁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욕하고 맙니다. 나중엔 표정 관리하면서 네네 하고 적당히 때우는 눈구렁이가 됩니다. 스타트업에서 겪는 성장의 대단한 기술적進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신 사회성을 기르는 튜토리얼을 수동화한 증거로 생각하세요. 경력은 쌓여 나중에 다시 이력서를 잘 포장할 명분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디딤돌 삼아 타의 회사로 이직하는 데 활용합시다. 월급과 경력 이외의 요소는 커망합니다. 월급과 경력을 기준으로 쭉정이 같은 스타트업 중에서 그나마 다닐 만한 회사를 판단해 봅시다. 먼저 회사의 재정에 따라 회사를 판단합니다. 온갖 악행과 갈등은 대개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팍팍해집니다. 반면 곳간에 자득차면 회사 분위기가 좀 부드럽습니다. 회사의 재정은 투자금과 매출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을 판단하기 위해 투자금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스타트업들은 다 지들이 곧 떡상하는 도지코인 마냥 잘 나갈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의 유망성을 판단하면서 현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판단을 따라가면 됩니다. WC 사이트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봅시다. 지원하는 회사가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리즈 D를 받았습니다. 토스는 시리즈 G를 받았습니다. 시리즈 A 이상 받았으면 돈 없어서 회사 망할 일은 당분간 없습니다. 이제 매출을 이야기해 봅시다. 사장이 사업적 수완이 없어 계속 투자받은 돈을 까먹는 경우 많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회사 분위기는 갈수록 삭막합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으면 현타가 옵니다. 크레딧잡, 잡플래닛, 사람인의 기업 정보를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 순이익이나 매출 관련 정보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수익이 내는 서비스를 내는지만 일단 확인해 봅시다. 매출 정보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 서비스의 DAU, 즉 하루 접속자 수가 얼마인지 면접에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DAU가 5만 이상이면 회사가 원활하게 굴러갑니다. 두 번째로, 회사의 분위기가 괜찮은지에 따라 회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대개 윗사람이랑 싸워서 나갑니다. 1년 버텨서 퇴직금이라도 생기려면 회사 분위기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재직자에 물어보는 게 제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방식으로 대략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잡플래닛과 블라인드를 눈팅하며 파악이 가능합니다. 잡플래닛의 재직 후기를 보면서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해 봅시다. 보통의 회사는 잡플래닛 위뉴가 5점과 1점이 교차하여 표시됩니다. 5점의 리뷰는 인사팀에서 거짓으로 현혹한 가짜입니다. 3점 이하의 구시렁대는 앞담에서 이 회사의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만 없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회사의 단점이 어느 정도로 치명적인지 확인해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에서 뒷소문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해봅시다. 어떤 스타트업은 한 번씩 경력자들이 걸러들어서 도망친 역사가 업으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들은 동의 없이 지원자의 현 직장에 이직 의향을 노출합니다. 블라인드 접속해서 지원하는 회사에 관련된 썰을 검색해봅시다. 세 번째로, 회사가 다루는 기술 스택을 기준으로 회사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회사의 주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구인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언어는 PHP, Ruby, .NET입니다. 반면 인기가 있는 언어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자바입니다. 어떤 개발 언어로 개발하는가에 따라 이후 몸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뭐 그렇게 재미있고 깔끔한 언어가 아닌 건 저도 압니다. 러스트나 고, 스칼라, 하스켈 같은 힙한 언어를 쓰면 내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개발할 인재였으면 샌프란시스코에 몇 억씩 갖고 있지 한국에서 구직하지 않습니다. 밥벌이로 게시판이나 찍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은 언어로 골라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을 아예 그쪽으로 잡아야 생계 유지에 지장이 없습니다.
PHP를 하는 회사들은 모집 공고에 절대 자신들이 PHP를 한다고 적어두지 않습니다. 그걸 밝히면 지원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 과정에서 회사가 어떤 언어와 스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질문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정확한 답변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접관들은 계속 코틀린이나 타입스크립트로 이후 서비스를 바꿀 예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일부터 하는 다이어트나 헬스와의 동의어입니다. 당장 돈벌 게시판 찍어내는 업무도 충분히 바쁩니다. 언어를 싹 가르치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현재 무슨 언어로 되어 있는지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일의 직속 상사가 나와 같은 분야의 개발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회사에 들어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알아볼 건 두 가지입니다. 들어갈 팀에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몇 명이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연차 부포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는 면접 마지막에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본격 채용 중이라 계속 사람을 늘려간다고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는 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현재 재직하는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직속 상사가 나와 기술 분야가 다를 경우에 기술적 지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워합니다. 업무는 상사가 내게 뭘 원하는지 알아야 잘 굴러갑니다. 그러나 상사가 내 파트를 모르면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일을 하는지 노는지 상사 입장에서도 분간이 잘 안됩니다. 결국 상사도 나를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려 듭니다. 즉 서로 피곤합니다. 상사랑 싸워서 나가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화가 나를 경우 서로 이해를 못해서 맞고라 떠버리는 겁니다. 막상 맞고라 떠서 나가버려도 끝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퇴사하고도 계속 업무 관련 문의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분야가 정확히 일치하는 상사가 존재하는 회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팀이 몇 명인지 그리고 연차 부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스타트업의 거짓 정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쓸모있는 정보를 캐내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